갑자기 소프란도가 뭐냐고 물어서 빵 터진 장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전설의 야쿠자 키류가 어른이니 대답은 해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던 모습 정말 웃겼던 명장면입니다. 용과 같이 1에서는 단순한 에피소드로 쓰였던 소프란도가 용과 같이 2에서는 갑자기 중요 소재로 쓰였습니다. 용과 같이 2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소프란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을까요? 그저 게임 캐릭터의 취향이었을까요? 용과 같이 1에서 단순하게 지나갔던 이 소프란도를 용과 같이 2에서는 꽤나 진지하게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게임 메인 스토리와 크게 중요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말이죠. 진지하게 이런 스토리를 용과 같이 2에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네입니다. 오늘은 용과 같이 2에서 유난히 깊게 다뤄지는 일본 풍속산업 중 특히 소프란도를 그리고 이 소재를 여행사 시점에서 조명한 이유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현실의 일본 사회, 야쿠자 문화를 용과 같이는 어떤 의도로 연출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어른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흥, 풍속, 사회적 금기까지 게임 속에 녹여내며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거죠. 즉 이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걸 게임에서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 그냥 좋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나쁜 건 나쁜 거다 라고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야쿠자의 주요 수입업 중 하나가 이런 풍속산업입니다. 이 업소들은 자금줄이자 권력 다툼과 갈등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이런 업소들이 자주 등장하고 주요 스토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내에서 풍속산업은 음지이면서 일상적인 존재입니다. 돈도 걸려있고 여러가지 이권도 걸려있는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주요 테마로 삼아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이런 풍속산업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즐기는 것도 현실성인 일본 사회상을 반영한 연출입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일단 사회적인 시각에서 이런 소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소재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현실을 반영합니다. 게임은 야쿠자의 풍속산업 등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플레이어에게 일본 사회의 복잡성과 모순을 체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 권력, 도덕, 사회적 약자 등 근본적으로 인간 조건을 탐구하는 장치가 됩니다. 풍속산업의 등장은 사회적 금기, 그리고 그 경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소재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플레이어가 사회와 인간, 도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의리와 협의 상징인 낭만도 있고 순종도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역으로는 이런 풍속업장에서 잘만 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역시 이 사람은 야쿠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인간 의 면면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과 같이 2는 소프란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걸 넘어 오사카, 교토의 풍속산업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특히 용과 같이 2에서 특히 오사카와 교토의 풍속산업 그리고 소프란도에 대한 묘사가 전작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여행사 사야마 카오루입니다. 카오루는 오사카 출신의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풍속산업의 실태와 지역별 차이를 조사합니다. 그녀는 야쿠자 세계의 풍속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종의 외부자로서 일반인의 시별을 대변합니다. 플레이어 역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게임 세계의 현실과 지역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행사의 대사를 통해 복잡한 사회적 맥락, 지역적 차이, 법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풍속산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로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게 남성 야쿠자, 업계 종사장 이런 사람들이 풍속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런 현실이 있지만 정당화나 미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성 경찰이라는 중립적이고도 도덕적 기준을 가진 인물이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회적 의미, 문제점 그리고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출은 단순한 이 게임을
게임으로서 즐기라는 게 아니라 비판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시각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풍속산업 중 왜 소프란도였을까요? 일본은 다양한 풍속산업을 가지고 있고 그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집어서 소프란도에 대해서만 깊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어둡고 더 화려하게 보장된 것도 있을 텐데 말이죠. 소프란도는 일본 풍속산업 중에서도 회색지대에 위치한 업종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목욕과 마사지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죠. 일본의 법상에서는 직접적인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소프란도는 목욕을 하다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논리로 단속을 피해갑니다. 실제로 소프란도에서 성매매로 기소된 적은 있어도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게임 안에 구현되어 있는 캬바쿠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안에 미니게임으로 구현되어 있는 캬바쿠라는 접객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화와 술 접대만을 하는 합법적 서비스지만 소프란도는 업소 구조 자체가 성매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 안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겉으로 합법적인 서비스인 척 운영되는 일본의 사회와 법률의 허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 업소를 굳이 다루는 이유는 일본의 법과 현실, 사회적 금기와 관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야쿠자 풍속산업의 현실적인 연결고리, 사회 구조의 모순, 인간 도덕과 도덕의 경계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는 캬바쿠라, 가라오케, 마작 등 다양한 유흥업소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구현되어 놓고 그렇게 실제로 가서 하나의 장치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란도는 언급을 하거나 스토리적 장치로만 쓰죠. 왜 그러냐면 소프란도는 일본 내에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업종으로 게임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구현할 경우 법적 문제를 피하기 힘듭니다. 굳이 이거를 미니게임으로 구현하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성적인 표현이라던가 브랜드 이미지와 책임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로 기능을 하기 위한 용과 가치는 이 소프란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과 가치 시리즈는 청소년 이용 불가의 등급을 받으면서도 성적 암시나 풍속산업의 현실 등 서사와 대사로만 다루고 직접적인 성매매 묘사나 체험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프란도를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않은 것은 현실의 법적, 사회적 해석지대를 존중하면서 게임의 몰입감, 리얼리티는 유지하되 실제로 경계를 넘지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인문학적 결론을 내보자면 용과 같이 2는 소프란도와 풍속산업 그리고 여행사라는 인물을 통해 일본 사회의 현실과 모순적인 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망, 도덕적인 경계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균형을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소재를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오락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를 하라고 사회와 인간, 도덕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소재를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용과 같이 2에서 소프란도와 풍속산업 그리고 여행사라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게임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소재와 연출을 통해 게임은 현실의 일본 사회와 인간 군상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네에서는 앞으로도 게임과 인문학,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